전북도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A씨는 대구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학생입니다. 정읍 고창선거구는 행정 경험을 겸비한 정치 신인과 삼선의 관록을 가진 중진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맞대결을 펼칠 두 후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김제 부안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남원 임실순창지역 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지역개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도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A씨는 대구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학생입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쯤 자가용으로 전북대 기숙사에 도착해 1인실에 머물렀습니다. 30일 오전 전북대병원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A씨가 줄곧 KF94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의 경우 모두 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36년 공직생활 경험과 여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윤준병 후보와 삼선을 역임하며 중진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유성엽 후보인데요. 이진철 기자가 후보들의 면면과 주요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정읍 고창 선거구. 정치 신인과 관록을 가진 동기 동창 사이의 대결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에 첫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36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으며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지역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재산 신고액은 13억여 원입니다. 정읍에서 태어난 민생당 유성엽 후보는 4선에 도전합니다.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민선 3기 정읍시장으로 취임하며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제18, 19, 20대에 연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재산 신고액은 12억여 원입니다. 윤준병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화,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안전대책 강화를 꼽았습니다. 유성엽 후보는 농업 및 공익수당 2배 확대 지급과 정읍 고창의 바이오 실리콘 밸리화, 동학 농민혁명 사업 활성화를 뽑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군복무를 마쳤으며 전과 경력과 최근 5년 동안 체납한 세금은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무소속 현역 의원과 여야 정치 신인들의 다자대결 구도가 이뤄진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 지역 중심의 새만금 개발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해결 등이 현안으로 꼽힙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종애 후보는 54살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았고 전과는 없으며 재산 신고액은 7억 7,500만 원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살입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과가 2건이 있습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김경민 후보는 65살로 첫 국회 입성을 노립니다. 유일하게 군복무를 마쳤고 전과는 없으며 재산 신고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박정효 요양보호사는 56살로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입니다. 전북대를 졸업했고 전과는 없으며 재산 신고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후보들의 주소를 보면 김경민 후보만 부안에 주소를 두고 나머지 후보는 김제가 주소지입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최근 5년 동안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4.15 총선 남원 임실 순창지역 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비롯한 지역개발 적임자를 주장하는 후보자들의 경력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선거구는 현역 의원과 전직 3선 의원 간 대결 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각 후보들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비롯한 지역 발전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3선을 역임했던 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67세로 여당 후보로 출마해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9억 1천만 원입니다. 화신사이버대학교 부교수인 정의당 정상모 후보는 55세로 현재 정의당 남원임시 순창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정의당 국립남원 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무소속 이영호 후보는 60세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19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가인 무소속 방경채 후보는 63세로 20대 남원임시 순창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였으며 현재 홍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재산 신고액은 19억 1천만 원입니다. 네 후보 모두 최근 5년 동안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은 정상모 후보와 방경채 후보가 각각 한 건씩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시민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들어갔지만 처음 도입된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신청 기준이 복잡해 대상자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비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 표출 우려도 있는데요.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모두 1,232건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우선 선정위원회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에 누락되는 시민을 구제하고 비양심적인 신청자들을 가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까지 덮치면서 장애인들의 일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30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도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20곳 중 4곳은 장애인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이 단축된 4곳의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들은 79명에 달합니다. 최근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80% 이상 떨어진 탓에 일반 근로자들은 물론 장애인들의 근무 시간까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업체들로부터 외면받아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자택에 자가격리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가족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1일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연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9일 캐나다에서 입국한 A씨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됐고 부안읍 주거지에 자가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군산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성 판정이 난 A씨 부모 등은 앞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A씨가 전북 부안군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외 입국 검역소 환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의 방문지 및 상세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전파 가능성을 예측 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을 8월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차단과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기시험 일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에는 모두 2,106명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전북도는 원서 접수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연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도내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전주시 등 도내 6개 시지역에 있는 4,700여 곳의 학원입니다. 점검 사항은 출입자 발열 체크 여부와 학생 사이 거리 확보,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입니다. 임실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옥정호 벚꽃축제와 의견문화제 등 봄 축제들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임실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봄 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려는 취지로 4월에서 5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봄 축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발동한 운영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설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 제한을 권고하고 이를 지킨 시설에 7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1일 현재 영업 중단 권고 대상 13,800여 곳 중 95.8%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업 중단 시설 가운데 지원금을 신청한 11,200여 곳, 84.8%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70만 원씩 현금을 시군을 통해 4월 초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읍소방서가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20여 명과 함께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전북혈액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읍소방서는 전북혈액원으로부터 이동 헌혈버스를 지원받아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김선유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이 14대 김제문화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8년 동안 향토 사료를 만들어내고 시민교육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김제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자산을 발굴해 지역민에게 알린 수고를 인정받았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흐리다가 오후에 전북 서쪽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김제, 고창, 부안 등 전북 일부 지역에는 오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5도, 고창 6도, 김제와 부안, 순창, 정읍 7도, 남원은 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고창이 14도, 김제와 부안 15도, 임실, 정읍은 16도, 순창 17도, 남원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빨래는 야외 건조하셔도 괜찮겠고요. 세차하기에도 좋은 날씨입니다. 운동하기에도 좋지만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는데요.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시간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는 만큼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